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저희들은 토크 콘서트로 오늘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목은 문재인 정상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정상에서 좀 잘못되어 있다, 비정상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간에는 여러분들 정상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되면 저희들을 정상으로 생각을 고쳐먹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말씀을 경청히 하셔서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쪽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과연 정상인가? 텍션마크를 붙여드립니다. 자, 이제 모실 분 계십니다.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신데요. 우리 여성분 모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를 붙이고 계시네요. 요즘 태극기를 잘 안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많이 달고 다니는 거 있는데, 국민들은 많이 달고 있는데, 정치인들, 대통령이 잘 안 달아. 또 어디 보면 거꾸로 달고 있어. 국가기관에서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네요. 그 빨갱이라고. 여러분, 빨갱이라면 또 예민해지죠? 또 그런다. 그러지 마시고요. 왜 빨갱이라 할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운동을 하고 계세요? 네. 네네.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기 일본어를 전공해서 일본어 가르치는 걸로 한 10년 넘게 네. 종사를 했습니다. 네. 요즘 하필이면 또 일본하고 예민한 시기에 일본어로 교편을 잡고 계셨던 분이네요. 네. 기왕에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저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하면 일본 편을 안 답니다. 그리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거지 쓰는 나라잖아요. 그 일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반미운동, 반일운동이죠. 예, 그게 지금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공했다고 일본을, 저도 일본 자체를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일본을 뛰어넘자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일본을 알자 하는 걸로 관심 갖다 보니까 일본어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아베 노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1965년도에 하늘협정.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그거의 부당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이다. 그게 사실은 세계적인 통례인데 요즘 대한민국이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있으니까 아베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불화수소에 대해서 불화수소. 네, 그거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에 엄청 수입이 됐는데 뭐 3년치가 물량이 수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2주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3년치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그 사용처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한간에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군요. 네네.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국민 선동적으로 지금 그 아베 노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거기부터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요. 이게 풀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일본을 두둔하는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치고 일본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일본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아닙니다. 손 내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냐면, 국익은 정말 비굴하리만큼 냉정해질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대화, 외교는 과연 어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중국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쳐버린 결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과 북한을 잡기 위해서 한미동맹, 미국과 우방을 금이 가도록 만들었고, 또 일본과의 그런 우방 관계를 금이 가도록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외교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선생님께서 그 일본 문제를 말씀하실 때 팩트를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 65년도 그 한일 협정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머리 아파합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얘기로, 자, 우리 딱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설령 65년도에 한일협정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뒤로 밀어놓고, 그건 그거고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건데, 그건 제껴놓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된다 하는 차원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죽창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의병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협상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정부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계속 국민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똑바로 바라보는 국민들을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토착 외교라고 그러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저기 친일파가 얘기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하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을 때 방법론에 들어갔을 때 지금의 방법은 맞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데, 집권당 여당과 청와대는 그런 얘기만 하면 친일파하고 분열시킵니다. 분열. 옛날 정치인들이 영남과 호남을 분열시키던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국민들을 선동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 사실 이거는 감정으로 풀 문제는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지금 경제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기업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했어요. 지금 하루에 그 해외 자본들이 지난주만에 지금 얼핏 들은 것만 해도 하루에 뭐 50조 원씩 빠져나간다 그래요. 지금 이게 사실은 1인당 1억인가 얼마를 받겠다고 하다가 지금 경제가 지금 왕창 해외 자본들이 불안하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사실은 실용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실용적인 외교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 일본을 규탄하고 하는 것 저는 별로 반대하진 않아요. 해야죠.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거지를 서는 입장인데 반대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 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국에서 롯데가 쫓겨났습니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롯데가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중국이 그렇게 불매운동을 하면서 롯데를 쫓아냈습니다. 강제로 뺐다시피 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때는 왜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일본은 예민할 정도로 과잉하게 대응을 하냐? 여기에 우리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일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퀴션 마크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저희들은 문재인은 정상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중국에서 롯데가 쫓겨날 때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데 왜 지금은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지경인데 당연히 국민은 한 마음이 돼서 규탄해야 돼요. 그런데 왜 문재인은 중국을 향해서는 그걸 안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도면 자 이것도 있죠. 8.15 연설에서 평화 경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평화 경협. 자, 풀어드리면 북한과 손을 잡고 문제를 풀어가면 대한민국이 유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답을 제가 드릴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먼 장래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저희가 뭐 통일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통일을 다 원하죠. 평화 통일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그 일본하고 기술국차가 엄청 나 있다는 걸 다 국민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재가 그게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뭐 몇 년씩 걸리는 그 부품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기업들이 지금 매일이 멀다 하고 지금 가슴을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나면서까지 지금 북한 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방향이 국민이 바라는 거하고 너무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걸어가는 분들 계시니까요. 제가 수치상으로 한번 볼게요. 일본이 지금 세계 강국 3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2위입니다. 북한 129위입니다. 자, 129위하고 12등하고 합쳐서 평균치 얼마입니까? 계산 나오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둘이 손잡으면 6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세요. 거짓말. 판단하시면 거짓말. 됩니다. 자, 이것이 저희들은 방법이 잘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정상인가? 문재인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가? 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29위 북한, 대한민국 세계 12위, 이제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12위와 129위 합치면 평균치 얼마 나옵니까? 평균 잡으면 한 70 몇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6위가 되겠다고요? 6위 되겠다고요?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능할 수도 있겠죠. 통계자로 여론 다 조작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제 언론을 대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언론을 보지 않는데요. 그 가짜 뉴스를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 언론 보세요. 공영방송 안 본 지 한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저희들도 이 앞에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도 가짜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언론보다는 괜찮다. 자, 제가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계시지만 언론이 왜가 문제가 되냐면요. 저는 언론 이 문제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KBS 시청률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본부장이거든요. 이걸 전개하다 보니까 그 실체를 다 알게 됐어. 자, 우리 기업들 보면 노조들이 있잖아요. A, B, C, D, E, F 노조들이 쭉 있으면 A 노조, B 노조, C 노조 다 달라요. 그런데 언론 노조는 어떻게 됐냐면 KBS, MBC, SBS 이 노조들이 다 똑같아요. 노조가 하나입니다. 언론 본부 노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이거는 우리 내보내지 말자 하면 일률적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전에 태극기를 들고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좌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촛불 시위가 열렸어요. 한 1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00만 이상이 모인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온 것을 여러분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편파 왜곡 방송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거짓이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피를 토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줄 때까지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 나라가 망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픕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한심도 안 되는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불과 3년 만에 60년대 70년대로 돌이켜 놓느냐에 대해서는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자, 우리 집에 자녀가 몇 살이죠? 자, 결혼했고 저도 할머니입니다. 네네. 손주도 있겠네요. 네. 저는 장가를 늦게 가서 올해 이제 큰애가 28입니다. 그리고 26이 둘째인데요. 이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한동안 서울시를 이끌어봤던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가도록 방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 민주노총을 그 폐악을 아시잖아요. 네, 많이 듣고 있을 텐데. 네네. 또 전교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에서 교육이 아주 우리가 몰랐어요. 네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교육을 그대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요즘 드러난 교육 그 상황 보고 저희들은 엄청 놀라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깨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전교조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민주노총이 부르짖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전교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민주사회에서 민주노총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시킵니다. 아, 같은 목소리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전교조와 교육청을 관할하면서요, 전교조와 제가 부딪혀봤고요, 사회에서는 민주노총과 제가 부딪혀봤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끼를 들고 해벌을 들고 의원 사무실로 쳐들어봤는데 제가 부딪혔잖아요. 이들의 행태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학교에 계셨으니까 전교조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겠네요. 네, 지금 실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개새끼라고 교사가 개새끼라고 건국 대통령을 욕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현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정체시키려고 그 수많은 그 40여 년 동안 그 애국운동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세운 건국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의 교육들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건국 대통령을 저희가 너무 세워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줄여놨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김일성 대학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뭐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의 대학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대학이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승만 대학을 세우자, 이승만 대학에서 정말 애국자를 키워내자, 저는 그걸 외칩니다. 네네. 제가 우리 대학생, 우리 학생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에서 그걸 배웠죠. 김구 선생님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라고 뭐 물론 3.15 이렇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막 이렇게 학생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야하게 된 그런 건 있습니다만. 네, 당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부통령제가 있었고요. 네네.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단일 후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확정이 됐었고요. 그 밑에 있는 이기붕이 부통령을 되고자 네네. 사실은 그 부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또 선생님이시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김구 선생님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어찌됐든 간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저는 훌륭하다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뭐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또 그 다음 대통령 다 있습니다. 각자가 잘한 점 있고 못한 점, 공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부분만 꼬집게 되면 어디에 비중을 맡아지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북한에는요, 광개토 대왕을 상당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한민국 역사로 봤을 때 대왕 맞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을 얘기하면서 저 밑에 남한에 있는 이수진 장군도 유명한 장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논하지 않고 광개토 대왕만 얘기 계속하면 이거는 의미가 달라지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구 선생도 훌륭한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폄훼를 해버리고 김구만 자꾸 들춰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김일성이 이 네네. 말씀을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를 지정을 했냐면은 남한에서 이승만을 지호라 했습니다. 이승만을 지워야만 북한이 정통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좌파 주사파 세력들은 이승만을 죽여왔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가느냐?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작업을 좀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이걸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6.25가 지금 세대는 6.25가 정말 조선시대 정도에 있었던 전쟁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의 세대와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까운 과거의 얘기예요. 이것이 가까운 과거의 얘기면서도 지금과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연관성이 아주 밀집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것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저도 뭐 흥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주 지금씩 나오시죠? 네. 네. 좀 전에 우리 그 사무총장님과 1, 3, D 시리즈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선생님 아예 우리 이 TV에 전속으로 출연하셔서 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다 못 다루는 그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요. 자, 안녕히 돌아가시죠.